총각 칼국수 먹고 가시게? 덜그러 낡은 양은쟁반이 차가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20년을 애타게 찾았던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굽은 등을 한 엄마의 텅 빈 눈동자는 피눈물을 삼키는 눈앞의 외아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죠. 수백억 자산가 회장님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그저 흔한 동네 손님 취급하며 낡은 그릇을 들이미는 게 아니겠어요? 명치 끝이 아려오는 탄식 속에서 과연 두 사람은 기억마저 도려낸 이 지독한 세월의 벽을 부수고 다시 안고 올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건강과 평안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은 수많은 기자의 플래시 세례로 눈이 멀 지경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태국 부동산 시장을 집어삼킨 강도진 회장이 서 있었어요. 날카로운 정장핏과 차가운 표정은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죠. 그는 이제 막 비행기에서 내린 참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이 그를 에워싼 채 길을 열어주고 있었죠. 성공한 자의 위엄이 공항 로비 전체를 휘감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했습니다. 고국 땅을 밟은 가뭄보다 어두운 그림자가 얼굴에 비쳤기 때문이죠. 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타국에서 맨손으로 버텨온 결과였죠. 태국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는 오로지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수백억 대의 자산을 가진 재벌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가슴 한구석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선 기분은 생각보다 공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려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했죠. 귀빈실로 옮겨진 그는 곧바로 중요한 서류에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최고급 만년필이 부드럽게 종이 위를 미끄러졌어요. 수천억 원이 오가는 거대한 부동산 개발 계약이었죠. 펜 끝에서 흐르는 잉크는 그의 막강한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비서실장 진호가 그를 지켜보며 조용히 서 있었죠. 서명을 마친 도지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 과거의 어느 지점을 향하고 있었어요. 성공이 주는 무게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만년필을 쥔 그의 손가락 끝에 기시감이 느껴졌어요. 이 부드러운 감촉과는 전혀 다른 거친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쳤죠. 그것은 기억의 파편처럼 도진의 심장을 쿡쿡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팔뚝에 있는 흉터를 어루만졌어요. 수백억 계약서 위로 오래된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었죠. 이제는 잊어야 한다고 믿었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화려한 현재와 비참했던 과거가 한순간에 뒤섞이는 게 아니겠어요? 가장 외면하고 싶었던 가난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그가 살았던 곳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단칸방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벽지가 젖어들고 칼바람이 몰아치던 곳이었어요. 가난은 지독한 악취가 되어 소년의 옷깃마다 달라붙어 있었죠. 매일 밤 사채업자들이 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어머니 순덕은 그런 아들을 끌어안고 숨죽여 울곤 했어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소년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도망뿐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공기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죽음보다 깊은 가난을 피해 무작정 떠났던 17 소년이었기 때문이죠.
도진은 비행기에서 내릴 때 챙겼던 낡은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구멍이 숭숭 난 빨간색 털장갑 한 짝이 들어있었어요. 20년 전 집을 나서는 아들의 주머니에 엄마가 넣어준 물건이었죠. 수천만 원짜리 시계보다 그는 이 장갑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엄지손가락 쪽은 이미 다해져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이 초라한 장갑이 그를 태국에서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장갑에 밴 엄마의 체온을 단 1초도 잊지 못했죠. 수백억 계약서에 서명한 손에 엄마의 장갑이 닿는 게 아니겠어요? 귓가에는 아직도 도마 위에서 칼국수를 썰던 엄마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리듬감 있게 떨어지는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음악이었어요. 밀가루 먼지가 뽀얗게 일던 주방에서 엄마는 항상 웃어주었죠. 우리 아들, 밥은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도진의 심장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공항 VIP룸의 향수 냄새가 갑자기 진한 육수 냄새로 변했어요. 엄마의 칼국수가 수백억 계약보다 훨씬 더 절실했기 때문이죠. 도진은 조수석에 올라타며 진호에게 짧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성북동 재개발 부지 시찰 일정부터 가자. 어머니를 찾지 못한 텅 빈 가슴을 안고 차갑게 일터로 향하는 목소리였어요. 수백억 원을 쏟아부어 흥신소를 풀어도 20년간 자취를 감춘 어머니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JN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길을 잃은 소년 같은 쓸쓸한 얼굴이었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날리는 서울 거리를 보며 그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재개발 구역 낡은 시장통 어딘가에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어머니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차창 밖으로 흩어지는 눈발이 마치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슬픔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그는 기적처럼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JN그룹 회장의 최고급 세단이 빗길을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마음은 이미 20년 전 그 지옥 같던 밤으로 돌아가 있었죠. 당시 순덕과 도진을 짓누르던 건 무려 2억 원이라는 끔찍한 사채 빚이었어요. 매일 밤 찾아오는 빚쟁이들은 모자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왔습니다. 2억 원이라는 숫자는 17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절망이었죠.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사랑하는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뿐이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흔들리며 참혹했던 과거의 파편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덩치 큰 사내들이 문을 부수고 단칸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방바닥에 널브러진 세간살이 위로 엄마의 비명이 처절하게 울려 퍼졌죠. 돈 없으면 이참에 아들놈 장기라도 팔아치우든가 배를 태워야겠어. 사채업자의 끔찍한 협박에 순덕은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사내들에게 매달렸어요.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엎드린 엄마의 등은 한없이 작고 가여웠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는 소년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화가 난 사채업자가 도진을 끌고 가려 억센 손을 뻗었습니다. 순덕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아들의 앞을 가로막았죠. 안 돼. 사채업자가 무자비하게 휘두른 강목을 소년이 얇은 맨팔로 대신 막아낸 것이었어요. 살이 찢어지고 뼈가 울리는 고통과 함께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도진의 오른쪽 팔뚝에 흉측하게 남아있는 바로 그 칼자루 같은 흉터였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들을 안고 엄마는 세상이 무너진 듯 오열했어요. 소녀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잔혹한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계속 옆에 있으면 엄마는 나를 지키려다 결국 맞아 죽고 말 거야. 도지는 어두운 방구석에 웅크린 채 스스로에게 가혹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빚쟁이들의 표적이 된 자신이 곁에 있는 한 지옥은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소녀는 자신이 가장 끔찍한 짐 덩어리라는 사실을 뼈가 시리도록 인정해야만 했어요. 엄마를 버리는 게 절대 아니야. 엄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먼저 떠나야 해. 그것은 17살 소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슬픈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고아가 되기로 한 눈물겨운 선택이었죠.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도지는 달빛의 의지에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꼭 돈 많이 벌어서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제발 살아만 있어줘. 종이 위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삐뚤빼뚤한 글씨를 까맣게 번지게 했죠. 편지를 머리맡에 내려놓고 그는 찬바람을 막아줄 낡은 겉옷을 몰래 주워 입었어요. 그런데 주머니 속에서 투박하게 바느질된 낡은 털장갑 한 켤레가 만져지는 게 아니겠어요? 추위에 떠는 아들을 위해 엄마가 밤새 몰래 꿰매어 넣어둔 빨간 장갑이었습니다. 도지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고 그 낡은 장갑을 입에 물고 흐느꼈죠.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소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멍든 얼굴로 앓는 소리를 내며 잠든 엄마의 모습이 달빛에 비쳤죠.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품에 안기고 싶었지만 소녀는 억지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등 뒤로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닫는 소리처럼 둔탁했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오며 도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반드시 2억 원을 벌어서 돌아오겠다는 도끼 품은 맹세가 밤하늘에 퍼졌습니다. 그렇게 17살의 어린 소녀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밀항선을 타고 도착한 낯선 태국의 땅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소녀는 그야말로 짐승처럼 일하고 또 일했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벽돌을 나르며 손발이 부르트고 손톱이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도지는 쓰러질 때마다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남은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사채업자들에게 당하던 그날의 비명이 귓가를 맴돌았기 때문이죠. 도끼와 오기만이 절망의 늪에서 그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기다려, 엄마. 내가 다 부수고 올라가서 반드시 엄마를 구하러 갈 테니까. 밥 대신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도지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2억 원이라는 목표 하나만 바라보았죠. 그렇게 피땀으로 얼룩진 20년의 세월은 소년을 거대한 거목으로 키워냈어요. 어느새 그는 동남아 전체를 호령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짓밟았던 가난을 철저히 부수고 보란듯이 억만장자가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밤마다 낡은 장갑을 부여잡고 흘린 눈물이 있었어요. 엄마를 향한 지독한 그리움은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불을 거머쥔 도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단칸방에 머물러 있었죠. 피 묻은 돈을 긁어 모으느라 잃어버린 청춘은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오직 엄마의 거칠어진 손을 다시 잡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 지옥 같은 가난에서 영원히 엄마를 벗어나게 해줄 거야. 태국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도지는 낡은 빨간 장갑을 가슴에 깊이 품었죠. 그것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엄마에게로 향하는 슬프고도 위대한 귀환의 시작이었습니다. JN 그룹의 막강한 자본력으로도 어머니의 흔적을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이후 순덕의 모든 기록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거든요. 수십 명의 사설 탐정을 풀었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절망적인 보고뿐이었죠. 사채업자들을 피해 신분조차 숨긴 채 유령처럼 숨어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지는 매일 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어머니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불안감 때문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마저 그에게는 잔인한 고문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지는 성북동 재개발 사업 부지를 직접 시찰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서울 하늘 아래 남은 가장 오래되고 낙후된 빈민촌 중 하나였어요. 매서운 칼바람을 뚫고 JN 그룹의 검은 세단이 좁은 골목으로 진입했죠. 그런데 차창 밖을 살피던 비서실장 진호의 눈빛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는 도진과 태국에서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충직한 신복이었습니다. 진호의 품에는 도진이 애타게 찾던 낡은 가족사진의 복사본이 쥐어져 있었죠. 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골목 어귀에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저기 저 칼국수집 아주머니 얼굴이 아무래도 사모님 같으십니다. 그 한마디에 도진의 심장이 쿵 하고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가 철거 직전에 시장통에 숨어 계셨던 것이죠. 도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세단이 좁은 시장 골목을 지나며 얼어붙은 웅덩이의 흙탕물을 거칠게 튀겼어요. 최고급 타이어에 짓밟힌 구정물이 빈민촌의 차가운 벽면을 더럽히고 있었죠. 목적지에 다가갈수록 도진의 숨소리는 짐승처럼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통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날씨는 거짓말처럼 음산하게 변해갔습니다. 하늘을 덮은 잿빛 구름이 당장이라도 눈발을 퍼부을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햇빛조차 들지 않는 좁고 습한 골목에는 쾌쿰한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죠. 도진이 살던 20년 전에 그 지옥 같은 단칸방과 너무나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길가에 널브러진 깨진 연탄재들이 마치 그의 부서진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차창 틈새로 스며들어 도진의 뺨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죠. 어머니가 이런 생지옥에서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춰선 곳은 간판조차 절반이 떨어져 나간 허름한 가게 앞이었습니다. 유리창에는 청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지붕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어요. 가게 굴뚝에서 새어나오는 매캐한 연기가 음산한 골목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죠.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고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최고급 가죽 구두 밑창에 진득한 구정물과 얼음 조각이 지식이듯 밟혔어요. 하지만 그는 구두가 망가지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망연자실 서 있었죠. 오직 저 문 너머에 있을 어머니의 모습만이 그의 온 신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뿌옇게 성의가 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사람의 실루엣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숨을 죽인 채 얼어붙은 유리창에 조심스럽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가게 안은 대낮인데도 형광등 하나 켜져 있지 않아 무덤처럼 캄캄했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굽은 등을 한 채 힘겹게 연탄 난로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매운 연기 때문에 연신 기침을 해대는 소리가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왔어요.
그 기침 소리를 듣는 순간 도진의 심장은 바짝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죠. 머리보다 몸이 먼저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존재를 강렬하게 알아본 것입니다. 하지만 도진은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유리창 안쪽의 풍경이 너무나 참혹해서 두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것이었어요. 20년 전 곱고 따뜻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죠. 대신 그 자리에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다해진 몸빼바지에 구멍난 스웨터를 겹쳐 입은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 보였어요. 혹독한 세월이 어머니의 고운 젊음을 무자비하게 갉아먹은 게 분명했죠. 도진의 입술 사이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깊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차가운 유리창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들어가 그 마른 어깨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고리를 잡은 도진의 손끝은 서늘한 공포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자신이 찾던 따뜻한 어머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형언할 수 없는 불길한 진실이 뱀처럼 기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 문을 여는 순간 더 잔인한 지옥이 시작될지도 모를 일이었죠. 유리창 너머의 낡은 칼국수집은 도진의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도진은 차마 문고리를 당기지 못한 채 성에가 낀 유리창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무덤처럼 캄캄하고 냉기가 도는 가게 안쪽에서 희미한 인형이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굽은 등을 한 노인이 다 타버린 연탄재를 위태롭게 들어올리는 모습이었죠. 20년 전 동네에서 가장 곱고 부지런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게 아니겠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혹독한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앙상하게 뼈만 남은 68살의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도진의 숨통이 턱 막히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죠. 어머니의 차림새는 참혹하다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무릎이 하얗게 달아해진 낡은 몸빼바지 위로 색이 바랜 스웨터를 몇 겹이나 껴입고 있었어요. 매서운 칼바람을 막기에는 너무나 얇고 초라한 옷가지들이었죠.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절뚝거리는 불안한 다리는 그동안의 고된 노동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어머니가 빚쟁이들을 피해 어딘가에서 평범하게라도 살고 있을 거라 착각했던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성공을 핑계로 20년이나 어머니를 지옥에 방치했다는 죄책감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쳤죠. 낡은 연탄 집게를 쥐고 있는 어머니의 손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지문이 모두 닳아 없어져 매끄럽고 붉게 부어오른 상처투성이의 맨손이었어요. 추위에 쩍쩍 갈라진 손등 위로 검은 연탄가루가 처절하게 스며들어 있었죠. 도진은 무의식적으로 유리창 아래에 놓인 자신의 발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명품 수제화가 시장통에 흙탕물을 튕겨내며 번쩍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문조차 남지 않은 어머니의 맨손과 자신의 화려한 구두가 교차하며 견딜 수 없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독한 자기 혐오가 뜨거운 토사물처럼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가 숨을 조이는 끔찍한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채워진 손목이 당장이라도 끊어져 버릴 듯한 무게감으로 다가왔죠. 어머니가 저토록 비참하게 부서지는 동안 자신은 화려한 만찬을 즐기며 배불리 먹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부와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인지
그가 두른 화려한 허울들이 너무나도 역겹게 느껴지는 게 아니겠어요? 도진은 골목의 차가운 벽에 기대어 고통스럽게 헛구역질을 해댔죠. 가게 안의 어머니는 연탄재를 담은 양동이를 힘겹게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굽은 다리가 엇갈리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고꾸라질 뻔했어요. 도진은 반사적으로 문고리를 쥐고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려 했죠. 하지만 마치 밧줄에 꽁꽁 묶인 것처럼 단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불쑥 나타난 불효자를 보고 충격에 쓰러지실까봐 거대한 공포가 발목을 부여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꽁꽁 얼어붙은 유리창에 이마를 짓지으며 입술을 깨물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죠. 결국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도진은 차가운 골목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백억 자산가라는 타이틀은 어머니의 낡은 앞치마 앞에서 한낱 쓰레기 조각에 불과했어요. 그는 자신의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끄끄거리는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죠. 눈물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져 JN 그룹 회장의 비싼 구두 위를 처참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몰골로 길바닥에서 오열하는 게 아니겠어요? 골목을 휩쓰는 차가운 눈발마저도 그의 찢어지는 심장의 온도를 식혀주지는 못했죠. 도진의 명치 끝에 시뻘겋게 달아오른 뜨거운 쇳덩이가 턱하니 걸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져 주던 어머니의 보드랍고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어요. 그 고운 손이 지문조차 없이 닳아버릴 때까지 자신은 한 번도 곁에서 지켜주지 못했죠. 칼바람을 맞으며 연탄재를 치우는 어머니의 굽은 등은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 했습니다. 도진은 핏물이 나도록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이 넘어갈 듯한 오열을 억누르려 안간힘을 썼어요. 그의 흐느낌이 낡은 판잣집의 벽을 타고 시린 겨울 하늘 위로 처절하게 흩어지고 있었죠. 억눌린 울음 사이로 도진은 핏발선 눈을 들어가게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위태로운 천장과 곰팡이가 검게 피어오른 벽면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가게 한 구석에 쌓인 밀가루 포대들은 노모가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겁고 버거워 보였죠.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20년간 어머니를 가둬둔 차가운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자신의 오만함이 어머니를 이 지옥 속에 방치한 셈이었어요. 스스로를 향한 분노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도진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하고 있었죠. 한참을 오열하던 도진은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짚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언제까지고 문 밖에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절박한 책임감이 그의 등을 떠밀었어요. 젖은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고 굳은 결심을 한 듯 구겨진 옷깃을 단정하게 여몄죠. 어떻게든 들어가서 어머니의 발밑에 엎드려 빌고 이 끔찍한 가난에서 당장 구출해 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미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낡은 유리문 손잡이 위로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얹었어요.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마치 어머니의 꽁꽁 언 손결처럼 시리게 다가왔죠. 하지만 도진이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골목 한쪽에서 누군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도진의 앞을 가로막으며 서늘하게 호통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도진의 눈앞에 매서운 눈빛을 한 동네 이웃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그 이웃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도진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지옥의 서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비밀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과연 굳게 닫혔던 그 지옥의 문 너머에는 어떤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도진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문고리를 당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낚아채는 게 아니겠어요? 돌아보니 핏발선 눈을 한 비서실장 진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죠. 태국에서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그가 감히 회장의 몸에 손을 댄 것이었어요. 진호의 손에는 방금 정보팀에서 넘겨받은 구겨진 서류 뭉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서늘하고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죠. 도진은 영문을 몰라 매서운 눈빛으로 진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비켜라, 진호야. 당장 내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야겠어. 도진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다시 문고리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진호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굳건하게 앞을 가로막았죠. 사모님은 지금 회장님을 절대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그 단호한 한마디에 도진의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무슨 헛소리야? 내가 20년을 어떻게 버텼는데. 도진이 멱살을 틀어쥐었지만 진호의 눈빛은 한없이 슬프고 깊었습니다. 그는 구겨진 서류를 펼치며 참혹한 진실을 입에 담기 시작했죠. 20년 전 회장님이 떠나신 그날 밤 사채업자들이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진호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문장은 도진의 억장을 무참히 무너뜨렸어요. 사모님은 아들을 찾겠다며 불길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무너지는 천장에 머리를 심하게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셨다는 거였죠. 도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짐을 덜어주려 떠난 행동이 어머니를 사지로 몰아넣은 셈이었어요. 가까스로 목숨은 건지셨지만 지옥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진호의 잔인한 보고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사채업자들은 병원까지 쫓아와 도망친 아들 대신 장기를 팔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머리에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한밤중 병원을 탈출하셨어요. 그날부터 김순덕이라는 본명마저 버리고 철저히 유령처럼 숨어 지내셨죠. 이름도 주민등록도 없이 20년을 도망자로 사신 겁니다. 진호의 목소리에 짙은 물기가 서려 차가운 골목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입을 벌린 채 숨만 헐떡이고 있었어요. 수백억을 쏟아부어도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가난보다 더 끔찍한 공포가 어머니의 온 삶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태국에서 성공하시는 동안 어머닌 발톱이 빠지도록 도망만 다녔습니다. 진호의 날카로운 존댓말이 도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게 아니겠어요? 회장님이 최고급 호텔에서 주무실 때 사모님은 다리 밑에서 새우잠을 주무셨죠. 그 어떤 변명조차 허락하지 않는 완벽하고도 잔인한 팩트 폭행이었습니다. 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야만 했어요. 엄마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도망친 자신이 한없이 역겹고 원망스러웠죠. 진호의 말대로 자신은 그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비겁자일 뿐이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나오는 걸 막을 순 없었어요. 더 끔찍한 건 그때 다치신 머리 때문에 병이 생기셨다는 겁니다. 진호가 건넨 서류에는 안면실인증이라는 낯선 병명이 적혀 있었어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병입니다. 특히 진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죠.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뇌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 잔혹한 의학적 소견은 도진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도려낸 것이었어요. 지독한 모성애가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잔인한 형벌이었죠. 도진은 건네받은 서류를 쥔 채 아스팔트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처절한 통곡이 차가운 시장통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어머니가 겪었을 그 끔찍한 시간들이 온몸에 핏줄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죠. 20년 전 그 밤 무작정 혼자 도망치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강목에 맞아 죽더라도 어머니 곁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만 했어요. 수백억의 재산도 JN 그룹 회장이라는 직함도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눈앞에 낡은 유리문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철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절한 죄책감이 도진의 영혼을 남김없이 불태우고 있었어요. 지금 정체를 밝히시면 사모님은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시고 쓰러지실 겁니다. 진호의 뼈아픈 충고에 도진은 피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아들임을 밝히는 순간 20년간 봉인된 지옥이 열릴 테니까요. 그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서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당장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엄마를 무너뜨릴 순 없지. 도진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핏발선 눈으로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거짓말을 안고 그저 낯선 손님으로 다가가기로 결심했죠. 과연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이 잔인한 연극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도진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골목 어귀에 세워둔 JN 그룹의 세단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파묻은 그는 진호가 건넨 낡은 의료 기록부를 미친 듯이 넘기기 시작했어요. 빛바랜 종이 위에는 20년 전 화재 사고 직후 어머니가 받았던 참혹한 진단 결과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각한 뇌진탕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단어들이 도진의 눈동자를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왔죠. 글씨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손끝은 늦겨울의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록부의 가장 마지막 장에는 안면실인증이라는 낯설고 무서운 병명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에는 환자가 극심한 신체적 외상과 정신적 충격을 겪으며 뇌신경에 손상을 입었다고 쓰여 있었어요. 특히 혈육을 잃어버렸다는 압도적인 상실감이 뇌의 방어 기제를 비정상적으로 작동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아들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뇌인지 영역을 스스로 파괴해버린 것이었죠. 도진은 숨을 헐떡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다음 줄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환자는 아들의 얼굴을 기억해낼 때마다 극단적인 발작과 호흡 곤란을 일으킴. 의사의 차가운 문장은 도진의 영혼을 남김없이 도륙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뇌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아니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통째로 도려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지독한 그리움이 독이 되어 기억의 스위치를 강제로 꺼버렸다는 잔인한 진단이었죠.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슬프고도 처절한 모성애의 극치였습니다. 도진의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앞 좌석에 앉은 진호가 붉어진 눈시울로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사 말로는 뇌가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아예 백지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랍니다. 진호의 설명에 도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어머니가 그 지옥에서 혼자 미쳐갈 때 나는 태국에서 돈이나 세고 있었다니. 도진의 자책 섞인 목소리가 차가운 차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백억 원의 자산도 화려한 명성도 어머니의 지워진 기억 앞에서는 한낱 쓰레기에 불과했죠. 어머니는 20년의 세월 동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모든 사람이 낯선 타인으로 보이는 공포를 홀로 견뎌내야만 했어요. 손님이 건네는 지폐의 숫자만 간신히 인지할 뿐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는 깊은 암흑 속에 갇혀 계셨던 겁니다. 그 모든 비극의 원흉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에 도진은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죠. 돈을 벌어 어머니를 구하겠다던 자신의 20년이 철저하게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오열하던 도진은 피가 나도록 꾹 물었던 입술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은 슬픔을 억누르고 핏발선 눈동자로 다시 시장통 골목을 응시했어요. 진호야, 당장 최고의 의료진을 수배해라. 내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어머니 기억을 되돌려 놓을 거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무섭도록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당장 달려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은 충동을 뼈를 깎는 인내심으로 짓눌러버린 것이었죠. 지금은 섣부른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기억을 강제로 주입하면 폭탄처럼 어머니가 쓰러지실 수 있다는 진호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도진은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던지고 트렁크에 있던 허름한 작업용 점퍼를 꺼내 입었어요. 번쩍이는 명품 구두 대신 진호가 차에 두고 신던 낡은 운동화로 갈아 신었죠. 수백억 원을 굴리는 JN 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밥 한 끼가 절실한 평범한 일용직 청년으로 위장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걸어 내려가기로 한 결심이었어요. 그는 20년 전에 17살 소년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도진은 차가운 눈발을 맞으며 다시 낡은 칼국수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가장 평범하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죠. 낡고 삐걱거리는 미닫이 문을 열자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구수한 육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굽은 등을 돌려 자신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이 서늘한 낯빛뿐이었어요. 도진의 가슴이 또 한 번 무참히 베어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도진은 철저히 정체를 숨긴 채 얼어붙은 어머니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낡고 삐걱거리는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매캐한 연탄 냄새와 구수한 육수 향이 훅 끼쳐왔습니다. 어서 와요, 총각. 오늘 날씨가 참 춥지? 순덕은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도진을 보며 사람 좋은 미소로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토록 사무치게 부르고 싶었던 엄마라는 단어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도진은 피가 나도록 혀를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그는 구석진 테이블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얼어붙은 두 손을 비볐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저 흔한 동네 손님으로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JN 그룹 회장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버리고 도진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그림자처럼 이 낡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진호에게 모든 일정을 미룬 채 오직 어머니 곁을 맴도는 단골 손님이 되기로 한 것이었어요. 태국에서 막노동하며 거칠어진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은 허름한 점퍼 차림과 기가 막히게 어울렸습니다. 순덕은 도진이 20년 전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17살 아들 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총각은 늘 혼자 오네. 내가 양 많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낯선 이를 향한 어머니의 따뜻한 배려가 도진을 더욱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탁, 탁, 탁 일정한 간격으로 도마 위에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도진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어머니의 굽은 등과 앙상한 어깨가 움직이는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잔혹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어머니가 칼국수 면을 썰어내는 그 리듬만큼은 옛날과 완벽하게 똑같았죠. 하지만 지문조차 닳아 없어진 뭉툭한 손으로 묵직한 식칼을 쥐고 있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칼끝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도진의 가슴 한구석도 시퍼렇게 베어 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그때 도진의 눈빛이 무언가를 포착하고는 걷잡을 수 없이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길쭉한 면발을 다 썰어낸 뒤 남은 반죽, 자투리를 모아 뭉툭한 손가락으로 정성껏 모양을 내고 있었거든요. 이리저리 꼬집고 뜯어내어 투박하게 빚어낸 그것은 놀랍게도 작은 별 모양의 수제비 반죽이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가난한 단칸방에서 어린 도진이 칼국수를 먹을 때마다 엄마에게 만들어 달라고 조르던 바로 그 모양이었죠. 머리는 충격으로 아들을 지워버렸지만 늙은 어머니의 굽은 손끝은 여전히 아들이 좋아하던 흔적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낡은 양은 그릇이 도진의 테이블 위로 달그락거리며 놓였습니다. 바람이 찬데 뜨끈할 때 얼른 국물부터 들이켜요. 순덕의 다정한 목소리와 함께 진한 멸치 육수 냄새가 도진의 코끝을 강하게 파고들었죠. 도진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들고는 그릇의 가장 한가운데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뽀얀 국물과 얇은 면발들 사이로 어머니가 방금 전 손으로 빚어낸 투박한 별 모양 반죽이 다소곳이 올려져 있었어요. 그것을 마주한 순간 억눌러왔던 눈물이 핑 돌며 시야가 순식간에 하얗게 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진은 눈물을 들키지 않기 위해 서둘러 숟가락으로 별 모양 반죽과 국물을 함께 떠서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혀끝에 닿자마자 퍼져나가는 짭조름하고 깊은 감칠맛은 20년 전 단칸방에서 먹던 그 맛과 소름 돋도록 똑같았어요. 머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미각과 후각이 먼저 과거의 따뜻했던 기억을 미친 듯이 소환해내고 있었죠. 뜨거운 국물을 삼키는 건지 피눈물을 삼키는 건지 모를 만큼 도진의 목골대가 고통스럽게 일렁였습니다. 차오르는 오열을 막으려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는 어깨를 들썩이며 그릇에 얼굴을 파묻다시피 훌쩍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덕이 쯧쯧 혀를 차며 거친 손으로 두루마리 휴지를 뜯어 도진의 식탁 옆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청양고추를 너무 많이 넣었나 보네. 매워서 어쩐 천천히 먹어요, 총각. 그녀는 눈앞에서 통곡하는 남자가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밥집 주인의 인심으로 걱정스런 말을 건넸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그 맹목적인 따뜻함이 오히려 도진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도진은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휴지로 연신 눈가와 코를 훔치며 짐승 같은 앓는 소리를 삼켜야만 했어요. 엄마 나야. 엄마가 빚어주던 별 모양 수제비 먹고 자란 도진이라고요. 목구멍 밑까지 치밀어 오른 진실을 도진은 억지로 짓씹으며 삼켜냈습니다. 여기서 당장 정체를 밝힌다면 충격을 받은 어머니의 뇌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는 의사의 경고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남처럼 연기해야 하는 이 끔찍한 상황은 그야말로 피 말리는 희망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안기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숟가락을 쥔 도진의 손등에는 터질 듯 푸른 핏줄이 선명하게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한참 눈물을 삼키던 도진은 붉게 충혈된 눈을 억지로 숨기며 맨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할머니, 칼국수에 들어간 이 별 모양 반죽은 원래 주시는 건가요? 그 질문에 그릇을 닦던 순덕의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칫하는 듯 했어요.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를 애써 떠올리려는 듯 하더니 이내 흐릿하고도 쓸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글쎄, 나도 몰라. 그냥 도마 앞에만 서면 내 두 손이 알아서 자꾸 이 모양을 만들고 있네. 꼭 누구한테 만들어줬던 것처럼 말이야.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도진의 영혼을 완벽하게 부수어 놓았죠. 뇌는 끔찍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아들이라는 존재를 백지장처럼 하얗게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향한 모성애는 그보다 훨씬 질기고 깊어서 늙고 병든 손끝에 지워지지 않는 본능으로 남아있었던 것이죠. 머리는 잊었어도 몸은 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 처절한 진실 앞에서 도진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남은 국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비워내며 어머니의 곁을 평생 그림자처럼 지키겠다고 피눈물로 맹세했어요. 그런데 그 잔잔한 슬픔을 깨고 가게의 낡은 문이 거칠게 부서질 듯 열리며 험악한 불청객들이 불쑥 들이닥쳤습니다. 낡고 삐걱거리는 미닫이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며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동네 상권을 싹쓸이하려는 악덕 프랜차이즈 사장 박태수였어요. 그는 가게 안을 벌레 보듯 훑어보더니 다짜고짜 순덕을 향해 고함을 질러댔죠. 할망구야, 내가 이번 달까지 무조건 방 빼라고 했지? 이 구역질 나는 솥단지 당장 안 치워. 태수의 무자비한 폭언이 고요했던 칼국수집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놓았습니다. 순덕은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태수는 흙 묻은 구두로 식당 의자를 걷어차며 순덕을 구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당장 내일 용역들 풀어서 이 쓰레기장 다 밀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기어나가. 그는 씩씩거리며 펄펄 끓고 있는 칼국수 육수통으로 다가갔어요. 놀란 순덕이 지문조차 없는 거친 두 손으로 태수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사장님, 제발 며칠만 시간을 주셔요. 갈 곳이 없어서 그럽니다. 하지만 태수는 매몰차게 노모를 밀쳐냈죠. 구석에서 밥을 먹던 도진의 눈빛이 무섭게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더러운 손으로 만져. 태수의 거친 손길에 밀려 순덕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처참하게 고꾸라졌습니다. 노모의 굽은 등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도진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태수가 악에 받친 얼굴로 펄펄 끓는 육수통을 엎어버리려 손을 뻗는 찰나였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억센 소나기가 태수의 손목을 부서질 듯 낚아챘죠. 허름한 점퍼를 입은 단골 총각 도진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지옥의 불길 같은 살기가 시퍼렇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더러운 손, 당장 떼라. 도진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식당 안을 차갑게 울렸습니다. 태수는 허름한 일용직 청년의 행색을 훑어보며 비릿한 코웃음을 쳤어요. 이 거지는 뭐야? 너도 이 국물 뒤집어 쓰고 싶어서 환장했냐? 태수의 조롱에도 도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수의 손목을 쓰레기 버리듯 팽개치고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단 한마디의 명령을 내렸죠. 진호야, 지금 당장 들어와서 쓸어버려라. 그 짧은 통화가 끝남과 동시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깥에서 육중한 엔진 소리가 골목을 뒤흔들더니 수십 대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시장통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끼익거리는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 수십 명이 일사불란하게 차에서 쏟아져 내렸어요. 그들은 순식간에 칼국수집 주변을 완벽하게 포위하며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철통 같은 진을 쳤습니다. 요란했던 시장통의 소음이 일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쥐죽은 듯 고요해졌죠. 태수의 얼굴에서 조금 전의 오만함이 거짓말처럼 핏기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이 정중하게 열리며 비서실장 진호가 들어와 도진을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박태수 사장의 프랜차이즈 본사와 이 건물 시세의 2배를 주고 전부 인수 완료했습니다. 진호의 보고가 떨어지자 태수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고 국수를 먹던 이 청년이 동남아를 쥐고 흔드는 JN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죠. 자신의 모든 재산과 권력이 단 1분 만에 공중분해되었다는 공포가 태수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였습니다. 도진은 얼어붙은 태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내 놈이 방금 건드린 분이 내게는 목숨보다 귀한 분이다. 감히 누굴 쓰레기 취급해? 도진의 눈빛은 억만장자의 위험을 넘어 포식자의 잔인함을 품고 있었어요. 자신이 짓밟으려 했던 힘없는 노파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이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에 태수는 사시나무 떨듯 전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오만방자했던 얼굴은 이미 공포에 질려 눈물과 콧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죠.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태수는 꽁꽁 얼어붙은 아스팔트 바닥 위로 철퍼덕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는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며 처절하게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 순덕에게 폐악질을 부리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그저 짓밟힌 벌레처럼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이마를 땅에 찌으며 자비를 비는 그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웠어요. 도진은 아스팔트에 이마를 찌으며 피를 흘리는 태수를 보면서도 눈 깜짝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20년간 겪었을 모멸감에 비하면 이 정도의 굴욕은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했죠. 내 앞에서 치워. 그리고 저놈이 가진 모든 걸 바닥까지 긁어서 뺏어버려. 도진의 차가운 명령 한마디에 건장한 비서진들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태수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요란했던 복수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오직 압도적인 자본의 힘으로 가장 조용하고 완벽하게 끝이 났죠. 악당이 비참하게 끌려간 뒤 좁은 골목에는 다시 숨막히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벌어진 엄청난 상황을 지켜보던 순덕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어요. 도진은 회장의 서늘한 가면을 순식간에 벗어 던지고 다시 사람 좋은 단골 청년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일으켜 세웠죠.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나쁜 놈들은 다 쫓겨났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순덕은 도진의 옷깃을 꽉 부여잡은 채
눈물을 글썽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하늘이 도우셨네. 우리 총각이 훌륭한 사람이라 꼭 수호천사처럼 날 도와준 모양이야. 그녀는 눈앞에 거대한 권력자가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착한 단골 손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어머니의 맑은 미소를 보며 도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안도감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이들에게는 또 다른 가혹한 운명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던 사태가 진정되고 식당 안은 다시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순덕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엎질러진 집기들을 치우기 위해 주방 안쪽으로 무거운 걸음을 옮겼어요. 굽은 등으로 바닥을 훔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앉아서 좀 쉬세요. 도진이 다정하게 말을 건넸지만 순덕은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허름한 선반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낡고 위태로운 주방의 공기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아슬아슬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순덕이 까치발을 들고 손을 뻗은 곳은 가게 구석에 있는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 선반 위였습니다. 그곳에는 칼국수 반죽을 밀 때 쓰는 커다란 홍두깨와 무거운 쇳덩이 도구들이 위태롭게 얹혀 있었죠. 오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선반의 나사못이 찌직거리는 불길한 소리를 내며 벽에서 서서히 뜯겨나가기 시작했어요. 순간 낡은 나무 판자가 쩍 하고 갈라지며 무거운 도구들이 순덕의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 벌어진 끔찍한 찰나의 순간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도진의 눈동자에 맺혔죠. 위험해요. 도진의 입에서 짐승 같은 단말마가 터져나옴과 동시에 그의 몸이 반사적으로 허공을 갈랐습니다. 20년 전 사채업자의 강목이 어머니의 머리로 떨어지던 그 지옥 같은 밤의 기억이 도진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성을 거칠 새도 없이 순덕을 향해 쏟아지는 무거운 홍두깨와 쇳덩이들을 향해 자신의 맨몸을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도진의 억센 팔뚝이 흉기처럼 떨어지는 물건들을 완벽하게 튕겨내버렸죠.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본능이 그를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게 만든 것이었어요.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집기들이 시멘트 바닥 위로 요란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도지는 바닥에 뒹구는 와중에도 순덕의 머리를 감싸 안고 자신의 넓은 등으로 모든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냈어요. 거친 마찰 때문에 도진이 입고 있던 허름한 점퍼의 오른쪽 소매가 어깨 부근까지 거칠게 밀려 올라가 버렸죠. 뽀얗게 일어난 밀가루 먼지가 서서히 걷히며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도진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주방 안을 가득 채우며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한층 더 팽팽하게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총각.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순덕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자신을 품에 안고 뒹군 도진을 다급하게 살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는 도진의 오른쪽 팔뚝에 머무는 순간 주방의 시간은 거짓말처럼 멈춰버리고 말았죠. 소매가 걷혀 맨살이 고스란히 드러난 도진의 팔뚝에는 길고 흉측한 칼자루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사채업자의 끔찍한 강목을 맨팔로 막아내다 찢어졌던 영광이자 비극의 상처였어요. 어머니의 시선이 그 붉은 흉터 위로 꼼짝없이 꽂히고 말았죠. 순덕의 뇌는 여전히 안면 실인증의 깊은 늪에 빠져
눈앞의 청년이 아들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흉터를 발견한 그녀의 두 눈이 뇌의 명령을 거부한 채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순덕의 시야는 도진의 일그러진 흉터에 완벽하게 고정되어 단 1mm도 움직이지 않았죠.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비어 있는데 두 눈동자만이 파르르 떨리며 기이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성보다 감각기관이 먼저 진실을 알아차리는 소름 돋는 본능의 시차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시각이 포착한 강력한 대자비는 곧바로 순덕의 심장으로 번져가며 무서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가 터질 것처럼 비정상적인 속도로 쿵쾅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맹렬한 박동 소리가 순덕의 귓가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가슴이 왜 이리 미친 듯이 뛰누. 순덕은 숨을 헐떡이며 거칠어진 두 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주저앉았어요.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육체의 기억이 마침내 무서운 기세로 깨어나고 있었죠. 도진은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신의 흉터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이미 순덕의 시선에 흉터의 잔상이 깊게 박혀버린 뒤였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순덕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도진의 팔뚝을 향해 덜덜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도진은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과 어머니의 손길을 맞이하고 싶은 열망 사이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낡은 주방 안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거칠고 투박한 손끝이 마침내 도진의 오른쪽 팔뚝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흉터 위에 어머니의 뜨거운 체온이 닿는 순간 도진의 척추를 타고 찌릿한 전율이 흘러내렸어요. 순덕은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으로 그 흉터에 일그러진 결을 하나하나 매만지기 시작했죠. 총각, 이 상처는 어쩌다 생긴겨? 왜 이렇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지? 그녀의 눈에서 알 수 없는 굵은 눈물이 툭 떨어져 도진의 손등 위로 번졌습니다. 머리는 묻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오열하고 있었어요. 도진은 뜨거운 피눈물을 간신히 삼키며 어머니의 시선을 피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뱉어냈습니다. 어릴 때 사고로 다친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하지만 순덕의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은 멈추기는커녕 더욱 거세게 요동치며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죠. 과거의 끔찍한 파편들이 뇌세포를 거칠게 긁어대는 고통에 순덕은 결국 이마를 짚고 비틀거리다 쓰러질 듯 휘청거렸어요. 무의식이 이성의 벽을 강제로 부수려는 가장 처절하고 위험한 순간이 닥쳐온 것입니다. 과연 이 위태로운 기억의 문은 무사히 열릴 수 있을까요? 순덕은 가라앉지 않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진의 부축을 받아 낡은 의자에 간신히 주저앉았습니다. 어릴 적 사고라는 도진의 거짓말에도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팽팽한 긴장감이 식당 안을 맴도는 가운데 창밖의 날씨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낮인데도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오더니 매서운 칼바람과 함께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JN그룹의 세단과 비서진들은 이미 박태수의 건을 처리하러 자리를 비운 터라 골목에는 두 사람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퍼붓는 눈발은
순식간에 시장통의 좁은 골목을 하얗게 집어삼켰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눈 때문에 골목은 완전히 고립되어 밖으로 나가는 길조차 모두 끊겨버리고 말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며 가게 안의 공기마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낡은 연탄 난로마저 수명을 다한 듯 매캐한 연기만 뿜어내더니 이내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이 낡은 식당 안에는 오직 도진과 순덕,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아슬아슬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난로가 꺼지자 얇은 판잣집의 벽 틈새로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이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영하 15도를 밑도는 끔찍한 추위가 두 사람의 옷깃을 파고들며 피부를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베어냈어요. 그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절망의 온도와도 같았습니다. 입김을 내쉴 때마다 하얀 서리가 허공에 부서졌고 낡은 유리창은 이미 두꺼운 얼음막으로 뒤덮여버렸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고립된 이 차가운 공간은 마치 거대한 운명의 덫처럼 두 사람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순덕의 상태는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얇은 스웨터 몇 벌에 의지한 그녀의 굽은 어깨는 사시나무처럼 애처롭게 떨리며 멈출 줄을 몰랐어요. 피가 통하지 않아 새파랗게 질려버린 입술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죠. 지문이 닳아 없어진 거친 두 손을 억지로 비벼보았지만 얼음장처럼 굳어버린 손끝에는 아무런 온기도 닿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한기에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지켜보는 도진의 가슴은 또다시 갈래 만갈래로 무참하게 찢어지고 있었어요. 그 참혹한 풍경을 바라보던 도진의 머릿속에 벼락을 맞은 듯 끔찍한 기시감이 강렬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전기가 끊겨 암흑천지가 되었던 20년 전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그 지옥 같던 단칸방의 밤이 완벽하게 겹쳐진 것이었죠. 그날 밤도 오늘처럼 살을 에이는 폭설이 내렸고 냉골이 된 방바닥에서 어머니는 파랗게 질린 입술로 아들을 끌어안았었습니다. 낡은 난로가 꺼진 이 싸늘한 식당의 온도와 냄새는 그 시절의 절망적인 환경을 100% 똑같이 재현해내고 있었어요. 도진은 숨이 턱 막히는 운명의 장난에 파르르 몸서리를 쳤습니다. 도진은 서둘러 자신이 입고 있던 허름한 점퍼를 벗어 떨고 있는 순덕의 앙상한 어깨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얇은 셔츠 한 장만 남은 도진의 몸에도 날카로운 한기가 파고들었지만 그는 추위 따위는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오직 파랗게 질린 어머니의 입술을 어떻게든 녹여야 한다는 처절한 절박함만이 그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죠.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어떻게든 불을 다시 피워볼 테니까요. 도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언손을 비비며 낡은 난로 주위를 서성거렸지만 매정한 난로는 끝내 열기를 뱉어내지 않았어요. 극한의 추위와 악가의 심리적 충격이 겹치면서 순덕의 흐릿해진 이성은 점점 한계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몸을 웅크린 채 그녀의 입술 사이로 알 수 없는 헛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추워. 우리 도진이 추우면 안 되는데. 보일러가 또 고장났네. 안면 실인증으로 아들의 얼굴은 잊었어도 그 지독하게 추웠던 과거의 감각만큼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던 것이었죠. 눈앞의 청년이 아들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얼어붙은 과거의 시간 속을 헤매는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애처롭고 처절했습니다. 도진은 어머니의 그 처절한 중얼거림을 듣는 순간
심장이 그대로 멎어버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어머니의 영혼은 여전히 얼어붙은 단칸방에서 어린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는 더 이상 끓어오르는 통곡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순덕의 앞으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칼바람이 낡은 식당 안을 맴도는 가운데 도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어머니의 거친 두 손을 자신의 커다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어요. 마침내 가장 슬프고 운명적인 재회의 전조가 폭풍처럼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눈발이 낡은 식당의 창문을 거칠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영화의 한기 속에서 도지는 꽁꽁 얼어붙은 어머니의 두 손을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꽉 부여잡았어요. 지문조차 없이 닳아버린 앙상한 손마디는 마치 한겨울의 마른 나뭇가지처럼 차갑고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그는 짐승 같은 오열을 억누르며 그 거칠고 불쌍한 두 손을 자신의 입술 가까이로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20년 전 그 단칸방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어떻게든 이 차가운 절망을 녹여내야만 했어요. 도진의 핏발선 눈동자에서 뜨거운 피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호. 침묵이 내려앉은 차가운 식당 안으로 도진의 뜨거운 입김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불어넣듯 쉴 새 없이 어머니의 언손에 짙은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쩍쩍 갈라진 순덕의 손등 위로 도진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며 차가운 피부에 닿아 하얀 김을 피어오르게 했죠. 단순한 입김이 아니라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아들의 지독한 그리움과 속죄의 숨결이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순덕의 손끝에 세상에서 가장 애절하고 뜨거운 생명의 온도가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순덕의 굽은 어깨가 그 낯설고도 익숙한 온기에 반응하며 미세하게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를 뚫고 핏줄을 타고 흐르는 그 뜨거운 감각은 20년 전 전기가 끊겼던 단칸방의 기억을 강제로 소환해내고 있었어요. 추위에 떠는 아들을 끌어안고 쉴 새 없이 입김을 불어넣어주던 바로 그 절망적이고도 따뜻했던 밤의 촉각이었죠. 이성을 통제하던 뇌의 방어 기제가 핏줄을 타고 번지는 이 압도적인 감각의 해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흐릿했던 시선이 입김을 불어넣는 도진의 얼굴을 향해 서서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 찰나 순덕의 시선이 도진의 오른쪽 팔뚝에 고스란히 드러난 흉측한 칼자루 흉터에 다시 한번 꽂혔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강렬한 과거의 촉각과 두 눈으로 확인한 20년 전 비극의 시각적 증거가 완벽하게 맞물린 것이었어요. 안면 실인증으로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댐에 마침내 쩍쩍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뇌세포를 강제로 뜯어내는 듯한 극심한 두통이 몰려왔지만 모성애라는 본능은 그 고통마저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외아들의 모습이 맹렬한 기세로 부활하고 있었어요. 기억이 폭발하는 순간 순덕의 육체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여 끔찍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에게 붙잡힌 손끝에서 시작된 미세한 떨림이 앙상한 팔을 타고 올라와 굽은 어깨와 목덜미까지 거칠게 뒤흔들었죠. 마치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푹 패인 볼과 주름진 입술 주위의 근육들이 통제력을 잃고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기억을 도려냈던 뇌가 다시 그 기억을 받아들이며 겪는 처절하고도 거룩한 상고와도 같았어요.
그녀의 목을 대가 기괴하게 일렁이며 밖으로 나오지 못한 비명을 고통스럽게 삼켜내고 있었습니다. 안면실인증이라는 무서운 병마에 갇혀 텅 비어있던 그녀의 공허한 두 눈동자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두꺼운 얼음이 깨지듯 흐릿한 장막이 걷히고 그 자리에 새빨간 핏발이 터질 듯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죠. 부릅뜬 두 눈에서 20년 동안 말라붙어 있던 피눈물이 둑이 터진 것처럼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굵고 뜨거운 눈물방울은 앙상한 광대뼈와 깊게 팬 주름의 궤적을 따라 멈출 줄 모르고 턱 끝으로 뚝뚝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가슴 속에 고름처럼 쌓여있던 20년. 치의 한과 회한이 녹아내리는 숭고한 흔적이었습니다. 순덕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쩍 갈라진 입술을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대한 통곡이 목구멍에 꽉 막혀 숨을 쉴 때마다 가슴뼈가 부서질 듯 들썩거렸어요.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간신히 빼내어 눈물로 범벅이 된 도진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아들의 거친 수염과 뜨거운 눈물의 감촉이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님을 잔인할 정도로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죠. 낡은 식당 안의 차가운 공기조차 늙은 어머니의 숨막히는 고통에 동화되어 함께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아, 아.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처절한 신음 끝에 마침내 순덕의 찢어진 입술 사이로 피 맺힌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도진이니? 혼자 캄캄한 데서 얼마나 무서웠누. 내 새끼 맞니? 그 한마디는 낡은 식당의 지붕을 뚫고 차가운 눈발이 날리는 하늘까지 찢어놓을 만큼 애절하고 비통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뇌가 아들의 얼굴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름을 불러준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어머니의 그 처절한 목소리에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끝마저 완벽하게 놓아버리고 말았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수백억을 호령하던 JN 그룹의 회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17살의 어린 소년만이 남아 길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도진은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의 허리춤을 부서질 듯 끌어안고 그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돈 벌어서 호강시켜 주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를 이 지옥에 혼자 두고 내가 미친놈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들의 오열이 시장통의 거센 눈보라 소리마저 완벽하게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통곡에는 20년의 뼈저린 후회와 피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순덕은 엉엉 우는 아들의 넓은 등을 굽은 팔로 힘껏 끌어안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살아와줘서 고맙다. 내 새끼, 이렇게 살아서 엄마 품에 와준 것만으로도 다 괜찮다. 얼어붙었던 식당 안은 두 모자의 뜨거운 체온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어요. 20년이라는 잔혹한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한과 상처가 마침내 거룩한 카타르시스 속에서 완벽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의 재회 끝에 도진이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진짜 기적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순덕은 알지 못했죠. 지옥 같았던 폭설이 거치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던 며칠 뒤의 아침이었습니다. 도진은 어머니를 성북동의 낡은 판잣집에서 모시고 나와 서울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미용실로 향했어요. VIP 전용실에서 수십 명의 최고급 디자이너들이 순덕의 곁에 정중하게 달라붙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시장통의 매캐한 연탄 냄새와 찌든 때가 최고급 샴푸 향기와 함께 씻겨 내려갔죠.
백발이 성성했던 거친 머리칼은 윤기가 흐르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은발로 아름답게 다듬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여인의 모습에 순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미용실을 나온 두 사람은 곧바로 최고급 명품관이 즐비한 백화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지는 어머니의 다해진 몸빼바지를 벗겨내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실크 블라우스를 입혀드렸어요. 매서운 칼바람을 막아줄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가 순덕의 굽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죠. 시장통에서 주워 입었던 구멍난 스웨터 대신 기품 넘치는 진주 목걸이가 그녀의 목에 걸렸습니다. JN 그룹 회장의 어머니라는 자리에 걸맞은 가장 눈부시고 존귀한 모습으로의 완벽한 변신이었어요. 백화점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순덕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도진의 시선은 지문조차 닳아 없어진 어머니의 거칠고 투박한 맨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백화점 VIP 라운지로 마사지사를 불러 어머니의 얼어붙은 굳은 살을 정성껏 풀어드리게 했죠. 값비싼 영양크림이 스며들자 쩍쩍 갈라졌던 손등에도 서서히 따뜻한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뒤축이 무너진 낡은 슬리퍼를 벗은 발에는 세상에서 가장 푹신하고 따뜻한 수제 가죽 구두를 신겨드렸어요. 더 이상 추운 겨울바람에 발톱이 빠지도록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듬직한 아들의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순덕은 발을 감싸는 부드러운 온기에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모든 단장을 마친 순덕이 VIP 룸의 커다란 전신 거울 앞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안면실 인증이 치유되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얼굴을 온전히 마주하게 된 것이었어요. 거울 속에는 빚쟁이에 쫓기던 초라한 노파 대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가장 고귀한 사모님이 서 있었죠. 도지는 어머니의 어깨를 등 뒤에서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붉어진 눈시울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요. 그 자랑스러운 아들의 고백에 순덕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 없이 오열했어요. 하지만 수천만 원의 보석과 화려한 캐시미어 코트를 두르고도 어머니의 본능은 전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순덕은 거울에서 눈을 떼고 몸을 돌려 도진의 뺨을 두 손으로 애틋하게 어루만졌어요. 내 새끼, 타국에서 이 큰 돈을 버느라 얼마나 험한 꼴을 많이 당했을꼬? 그녀의 시선은 화려한 명품이 아니라 아들의 얼굴에 옅게 남은 고생의 흔적들을 살피고 있었죠. 우리 아들, 그동안 따뜻한 밥은 제때 챙겨 먹고 다녔어? 속병 난 데는 없고? 그 어떤 부귀영화 앞에서도 결국 자식의 끼니부터 챙기는 원초적인 어머니의 사랑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투박하고도 다정한 첫마디에 도지는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수백억의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궁극의 평화와 안도감이 가슴 벅차게 밀려들었어요. 네, 엄마. 근데 이제 엄마가 끓여주는 그 별 모양 수제비가 너무 먹고 싶어요. 도진의 어리광 섞인 대답에 두 모자는 서로의 손을 꽉 맞잡은 채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길고 참혹했던 지옥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두 사람의 인생에 눈부신 봄날이 찾아온 것이었죠. 맞잡은 두 손 위로 눈부시게 찬란한 한낮의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시련 속에서도 자식을 향한 숭고한 모성애는 결국 닫힌 기억의 문마저 열어젖혔습니다. 성공이라는 껍데기보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우리 인생의 진짜 정답이 아닐까요?
긴 시간 동안 도집 모자의 가슴 아픈 사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눈가에도 따뜻한 위로가 닿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봄 사연이었습니다.